이거 약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이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빠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규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겪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가을도 찾아오고 이제 겨울의 문턱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몸의 많은 기능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호흡과 관련된 그런 곳을 찾아왔습니다. 롯데백화점 바로 뒤편에 있는 뉴 라인 성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뉴라인 성형외과 대표원장 손희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사전에 미팅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쭉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좀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이렇게 좀 끌렸던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저도 비염이 있었고 네. 비중격 망곡증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에 제가 살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모 대학병원 또 다른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한 2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되게 좀 심해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네. 원장님이 이제 그 기능 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도입부부터 좀 예. 기능 코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시원하게 한번 그럼 이제 해주시죠. 수술을 한 2번 하셨는데 예. 기능적인 아주 완전히 개선이 안 됐나요? 뭐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심해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호흡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3, 뭐 고3 이렇게 될 때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예. 자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연찮게 그런 것들 다 겪고 나서 제가 박사 과정에 제 지도 교수님이 여기 가서 수술하면 좋아. 그래서 대학병원이 아니라 예. 뭐 서울의 잠실에 있는 모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대학병원 수술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느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쉬는 거구나. 예. 그런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비인후과는 뭐 제 경험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네. 대학병원 굳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시술을 잘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분과에서도 예. 이제 이 수술을 많이 하고 아마 이제 증상이 대부분 다 코막힘이라든지 예. 뭐 비염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아마 이제 코막힘 때문에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코막힘이라든지 비염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봄에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알레르기를 알러지. 가지고 예, 알러지 그렇죠. 반응이라 하죠. 그래서 뭐 여기 꽃가루라든지 꽃가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회피한다든지 예.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원인 같은 경우 기능적인 거.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가 약간 살짝 중간 부위가 주저앉으면서 예. 비중격 망곡증이 있었던 거죠. 예.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치질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자꾸 구취가 나요. 나중에 비중격 망곡증 그 수술, 그 의원에서 수술 딱 받고 나니까 뭐 입냄새 이제 뭐 완전히 떠나가는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비중격 망곡증 있는 분들은 그냥 수술 빨리 하시라. 저는 네. 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때 수술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는 비중격 망곡증하고 비갑계 비율을 같이 받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이 이렇게 생길 때는 보통 한 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예.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말씀하셨던 비중격 망곡증 두 번째 이제 그 안쪽에 깊은 쪽에 있는 비갑계에서 예. 공기가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살덩이가 있습니다. 비갑계한테 거의 커져 있는 예. 비갑계 비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코가 바깥에 보이는 이렇게 외비가 있고 예. 그 안쪽에 있는 내비가 있는데 그 내비에 어떤 밸브를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밸브. 그래서 내측 밸브라고 하는데 이 내측 밸브가 좁아지는 경우 이게 이제 공기에 장애가 생기거든요. 이게 3가지 원인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수술을 하는 게 한꺼번에 예, 동시에. 예, 그럼 원장님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시고 예, 예. 그러면 여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도 같이 계신 거고. 예, 같이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럼 수술하실 때 두 분이 같이. 예, 우선은 이제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진단이 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겠죠. 아, 그렇지, 예, 예. 그렇지. 예.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게 이제 코 막히면 이런 증상이 기능적인 원인에서 생기는지, 단순하게 다른 원인에서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수술 계획들을 같이 수술 계획을 같이 잡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능코 수술 1이라고 하면 또 우리 성형 수술도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그냥 소소하겠죠. 예. 근데 기능적인 수술과 이 미용적인 수술을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시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네. 뭐 1 플러스 1은 2 이상의 예, 효과가 삼이 분명히 되는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환자 입장에서도 네. 이 수술 한 번 하는데 진단받고 수술하고 회복 기간 있는데 예, 예. 또 요거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예, 예. 또. 근데 이걸 동시에 한다 그러면 예, 예. 진단하고 수술하고 회복 기간이 일단 절반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1 플러스 1이 2 이상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 당연히 이제 환자에게. 결과도 당연히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뭐 시간적인 세이브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통 보면은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예. 항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미용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적으로도. 미용적으로도. 외관적으로도. 그래요. 많이 비뚤어져 있다든지, 예. 얘가 휘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기능과 미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정말 네.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 원장님께 이제 또 좀 질문을 드리는데 미용을 하는 측면에서 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보형물 같은 걸 넣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제가 원장님 지적하시는데 이런데 이제 보형물을 넣는데 네. 그 말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보형물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동시에 수술하면 좀 굉장히 이점이 있다. 네. 그 연골과 관련돼서.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코 수술할 때 우리 성형적인 부분 예. 수술을 할 때 이제 보형물도 하나의 이제 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를 약간 누른다든지 어떤 이런 약간 중력적인 힘이 가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격이 살짝 휘어져 있다든지 예. 약간의 증상이 요걸 통해서 약간 증상이 있는 부분이 요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이분은 기능적인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성형수술을 해버리면은 어느 순간 더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같이 개선하는 게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형적인 부분을 같이 하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수술을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네. 수술 끝나니까 시뻘겋게 이게 뭐 피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뼈가루 같은 거. 예, 예, 예. 이거 뭐 긁어낸 연골입니다.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연골이 이 성형을 할 때 예. 오히려 다 이용을 하면 되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하신 것처럼 그냥 제거만 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싹 버려버리셨어요. 예. 근데 이 애들을 우리 성형수술할 때 기초를 닦을 때 양쪽에 우리 지대를 낼 때 이 연골을 꼭 사용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 비중격 마곡순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아까 했던 중요한 부분이 비밸브 예. 이 부분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이제 코 막힘 현상 때문에 또는 비염 때문에 오게 되는 이런 사례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그것만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처치를 한다면은 그 위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요번에 한번 체크를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 성형외과에 방문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비염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성형 부분만 하다 보면 이런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개선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민이 있다면 특히 이제 추워지는 이 날씨에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 코가 막혀 있어서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가 막 시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손상도 많이 오는데 네. 예, 코 수술 잘 하셔서 네. 미용적으로도 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네. 그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창구, 네. 유일한 문이 입도 있지만 이 코거든요. 이 코가 잘 기능을 해야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수술을 결정할 때 코 호흡이 안 좋아지면 나중에 뇌혈관 질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했고 상당히 만족했는데 거기에 미용적인 것들 이렇게 네.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 유지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우리 부산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